태국과 한국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한국에 사는 태국인이 한국인의 대인배 같은 면모에 충격과 감동을 받아 직접 사연을 보내왔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21살 송차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태국 여행업 협회장의 망언으로 한국과 태국이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죠. 태국에 있는 저의 친구들은 얼른 태국으로 돌아오라며 그곳에서 살면 한국인들에게 맞아 죽는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해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답답하기만 합니다. 태국인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제 사연으로나마 풀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렇게 직접 사연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똑같이 태국의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제보해서 한국에 있는 태국인들 뿐만 아니라 태국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한국에 대한 오해가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또한 한국인분들도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방콕 근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그곳에서 어머니는 태국 가정식 식당을 운영하시고 아버지는 동네에서 오토바이 수리점을 하셨죠. 저는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어릴 적부터 기계를 만지는 걸 좋아했어요. 기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거든요. 그런 제게 큰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우연히 TV에서 한국의 자동차 공장을 소개하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최첨단 기술로 움직이는 공장의 모습에 넋을 잃고 말았죠. 그때부터 꿈이 생겼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가서 저런 멋진 공장에서 일해보고 싶다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방콕에 있는 기계 전문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편도로 2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저는 매일 즐겁게 통학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이 흥미진진했거든요. 기계 설계, 자동화 시스템, 로봇공학. 하나하나가 다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바로 한국어예요. 우리 학교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졸업할 때 우수한 학생 3명에서 많으면 5명까지 한국의 회사와 연계해서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저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상 태국에서 일하는 것과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임금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모두들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 하죠. 저는 꼭 우수한 학생으로 선정되어 한국에서 일하고 싶었고 그 열정으로 몇 년간 밤늦게까지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로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어 팟캐스트도 들으면서요. 그러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 정말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졸업할 때 제 이름이 불렸어요. 우수 졸업생 3명 중 1명으로요. 그때의 기쁨이란 지금도 생생해요. 부모님도 많이 자랑스러워 하셨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거든요. 우선 한국어 능력 시험을 봐야 했어요. 이 시험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시험인데요. 다행히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한국어를 공부해왔던 덕분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 또 다른 관문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한 달간의 사전 취업 교육이었어요. 한국 문화, 법률, 안전교육 등을 배웠죠. 처음에는 좀 지루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재미있었어요. 특히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해 배운 게 기억에 남아요. 회식 문화, 선배를 존중하는 문화, 빨리빨리 문화. 모두 새롭고 흥미로웠어요. 태국은 더운 나라라서 모든 게 늘어지고 천천히 하는 문화인데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는 오히려 저에게 정말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줬어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고용노동부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시작됐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제발 좋은 회사에 취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제 이름이 구직자 명부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이제 한국의 회사들이 저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이력서를 보고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E9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됐어요. 비자 기간이 최대 4년 10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재는 2년차 노동자로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문적인 기술 자격증을 따서 전문 자격인 대상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더 오랫동안 일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취업 비자를 가지고 처음 공항에서 나오자 회사에서 보내준 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죠. 회사에서 준비해준 버스를 타고 2시간 정도 달려 화성시에 있는 회사에 도착했어요.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어서 와요, 송차이 씨. 라는 환영 인사와 함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니 직원들이 모여 환영회를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한 분이 특히 눈에 띄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바로 우리 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사장님께서 제게 다가오시더니 악수를 청하셨어요. 송차이 군,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해요.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라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는 사장님 덕분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면 임금을 제대로 못 받거나 무시당하거나 심지어는 괴롭힘, 폭행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자극적인 소문들이 많았거든요. 회사에서 한 달 정도 일을 배우며 적응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기계 조작법도 새로웠고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특히 박 과장님은 제가 실수할 때마다 괜찮아, 송차이. 처음엔 다 그래. 천천히 배우면 되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하는 게 제법 익숙해졌다고 방심한 순간 저는 큰 실수를 했어요. 제품 생산 라인에서 오작동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실수로 잘못된 버튼을 눌러서 생긴 일이었죠. 순간 패닉에 빠졌어요. 이제 끝났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다른 직원분들이 빠르게 상황을 수습해 주었어요. 생색을 내거나 저를 무시하거나 혼내지 않고요. 오히려 사장님께서는 웃음을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송차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로 더 조심하면 되는 거지. 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장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자네보다 더 큰 실수를 했단다. 그때 선배가 나를 이해해주고 가르쳐줬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나도 그 은혜를 갚고 싶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사장님께서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우리는 국적은 다르지만 한 팀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엄청난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게 어렵고 불편한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시간들이 막막한 시기였는데 한 팀이라는 소속감을 강하게 심어준 그런 말이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실수를 만회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사장님의 믿음에 보답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어나서는 안 될 큰 사건이 터졌죠. 태국 여행업협회의 부회장인 짤른 왕아논이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이 감소한 것은 관광 명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넷플릭스 덕분에 잠깐 뜬 나라일 뿐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폄하했습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K-드라마 등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여행은 비용만 많이 들고 볼 것도 별로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다양한 관광 자원과 문화유산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한국 여행업계와 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부회장은 태국인들에게 차라리 가성비 좋은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라. 중국과 일본에는 더 많은 명소와 비자 면제, 덜 비싼 가격, 놀라운 전망, 좋은 분위기 등 매력이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한국 대신 다른 국가로의 여행을 직접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외교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들이 알려지자 한국과 태국 양국에서 큰 논란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와 여행업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고, 이는 양국 간의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회장은 사과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한국 여행업계와 국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진 상황에서 태국에서는 반한 감정이 더욱 커지고 있고, 심지어 한국금지라는 일명 밴코리아 운동이 시작되면서 한국 여행은 물론이고 한국 제품, 한국 음식, 한국 가게 등 전부 이용 금지라는 분위기가 태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반한 운동에 한국과 태국의 사이는 급격히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태국인으로서 괜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이러다가 회사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생겼고요. 아무도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괜스레 눈치가 보이는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몇몇 직원들은 송차이처럼 좋은 태국인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한국의 큰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고 5일이나 쉴 수 있게 되어 회사 내의 태국 동료들 몇몇은 태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한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계획에 바빠 보였는데 저는 한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지인도 없어서 기나긴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참 막막했어요. 다들 가족들과 함께 보낼 연휴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그저 텅 빈 기숙사에서 혼자 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조금 울적해지기도 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더욱 그리워졌죠. 그런데 추석 3일 전 사장님께서 특별한 이벤트를 공지했어요. 그 내용은 우리 회사에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외국인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의 추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추석 행사를 연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외국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추석 연휴에 혼자 보내야 하는 한국인 직원들도 참석할 수 있었고요. 기숙사에 남아있는 직원들이 많지는 않아서 소소하게 운영될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행사 날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일요일 날로 회사 뒤뜰에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행사 당일이 되었어요. 들뜬 마음으로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추석이 월화수 이렇게 3일이었고 앞에 주말도 있었잖아요. 푹 쉴 수 있는 주말에 외국인 직원들을 위해서 몇몇의 한국인 직원들이 자원봉사자로 행사에 참여한 거였어요. 늘 저를 잘 보살펴 주셨던 박 과장님부터 구내식당에서 맛있는 요리를 준비해 주시는 김씨 아주머니까지 본인들의 연휴를 반납해가며 저희를 위해서 행사를 같이 준비해 오셨던 거죠. 남아있는 직원들 몇몇의 소소한 식사 자리일 거라고 생각한 저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어요. 작은 규모였지만 알록달록한 천막이 쳐져 있고 송편을 만들 수 있는 긴 탁자도 놓여 있었죠. 한쪽에는 윷놀이 판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국의 명절에 먹는다는 다양하고 맛있는 전들이 붙여지고 있었어요. 사장님께서 행사 시작을 알리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껏 즐겨주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의 가족입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저는 송편 만들기에 도전했어요. 모양이 이상했지만 한국인 동료들이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점점 손에 익자 꽤 그럴듯한 송편이 만들어졌죠. 울퉁불퉁한 모양새였지만 맛은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준비된 윷놀이도 도전해봤어요. 윷놀이라는 것을 처음 해봤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룰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금세 게임에 푹 빠졌어요. 특히 유톡은 뭐 나왔을 때, 다른 팀 말을 따라 잡았을 때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상품까지 걸려있는 경기여서 다들 치열하지만 아주 유쾌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정말 풍성한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등 추석에 먹는 전통 음식들이었죠. 김씨와 주머니의 실력이 더욱 더 발휘되는 음식들이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직접 저희에게 음식을 설명해 주시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때 한국의 술인 막걸리도 처음 먹어봤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사장님께서 우리 외국인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한복 세트가 들어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여러분이 한국의 명절을 좀 더 특별하게 느끼셨으면 해서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행사가 끝나고 돌아갈 때는 김씨와 주머니와 다른 직원분들이 함께 준비해 주신 명절 음식을 골고루 나눠 담아 연휴 동안 잘 챙겨 먹으라고 포장도 해주셨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양손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이제 추석 연휴로 길게 쉬게 되니 더 걱정이 되어서 묻는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최근에 태국과 한국 사이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솔직한 저의 마음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혼자서 마음고생이 많았겠다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태국인들을 모두 나쁘게 보지 않는다며 저처럼 정식 비자를 가지고 본인의 일처럼 열심히 일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의 행실 덕분에 오히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힘든 일 있으면 털어놓으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고향에 가지 못해 슬펐던 마음이 따뜻한 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태국에 반한 감정 때문에 한국인들이 저를 나쁘게 보고 있을 것 같아서 불안했던 마음이 부끄러워졌어요. 한국인들은 태국인들과는 다르게 오히려 대인배 같은 모습으로 그런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알뜰하게 잘 살피고 대해줬어요. 이게 바로 미디어에서만 보던 한국인의 정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알 수 있었어요. 그에 반해 태국인들은 한국이 태국인들에 대해서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금지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소인배 같은 면모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태국인들의 한국 불법 체류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인데 말이죠. 다 태국인이 자초한 일인데 한국 탓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니 저는 태국인이라는 것이 창피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인들 같은 태도를 가지지 못하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도 들어요. 태국인들은 스스로의 행동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괜한 반한 운동을 펼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겪은 한국인들은 모두 저를 가족처럼 대해주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저를 감싸주는 사람들이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아주 단단히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저도 처음에 한국에 올 때만 해도 저는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의 생각을 바꾸어준 여기 회사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 비자로
더 오랫동안 이바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인들의 정을 느끼면 누구든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태국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다가 사고치고 도망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을 주고 상처받는 한국인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죠. 태국인들은 이러한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무조건 반환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하고 고쳐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한국에서 일하면서 한국인의 본 모습, 그들의 정과 대인배 같은 면모를 겪어본 사람들은 모두 저처럼 생각할 거예요. 이 사연을 듣고 있는 태국 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신 차리고 생각을 바꾸어야 해요. 이 사연 하나로 바뀌는 것은 크지 않겠지만 조금의 변화라도 생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 식구들과 한국인분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차이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한국의 악덕사장님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방인들에게도 한없이 따뜻한 한국인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태국의 반항 감정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하루빨리 양국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감동 폴더는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